토론자들 들어봐. 자, 지금부터 중학교 별토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교차도 소식 보러.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선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정규 박수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찬성의 의견을 가진 찬성실 김예원입니다. 프론다 1 김예원입니다. 일단 선의의 거짓말이란 거기서 선의는 착한 의도,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없는 착한 의도를 뜻하고, 거짓말이란 진실되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저희 팀의 관점은 배려를 주제로 했고요. 총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많이 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찬성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가졌고요. 세 번째는 인간 조화를 위해 뭐라 해야 될까? 인간관계에 대한 조화로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의견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견은 제가 논증을 할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은 여기 두 번째 토론자님께서 논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원아, 네. 그 덮어놓고 생각 안 나더라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도 오랫동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한 사람이 쇠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 플라시보 효과를 들 수 있어요. 네, 플라시보 효과가 다른 말로 위약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실험을 했는데 아픈 사람, 소화계통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밀가루 약을 주면서 이거는 소화제다 이러고 거짓말을 시켜서 그 효과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그 완치 효과를 봤다는 거를 봐서, 실험 결과를 봐서 이게 대표적인 선의의 거짓말의 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입세에서 보면 그 입세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인공이 희망차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병을 치료하고 살잖아요. 그러고 또 1리터의 눈물이라는 그 수필 비슷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실화예요. 그래서 키토 아야라는 주인공이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커지면서 점점 뼈가 약해지는 그런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걸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상은 20살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 막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진단을 어릴 때 받아요. 근데 그 사실을 엄마는 알고 있는데 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계속 살 수 있다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주면서 그 아이는 희망차게 자기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매 삶을 순간순간마다 희망차게 사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아이가 25살에 죽게 되지만 그 친구는 그래도 매 순간에 행복하게 살면서 희망을 놓지 않게 되었어,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선의의 거짓말이 이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 플라시보 효과를 예로 들었는데 그게 출처가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그 신문 기사가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그 헬스 조선이라고 인터넷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서 작년 12년 3월자로 알고 있어요. 그 정신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약간 희망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왜 하필이면 보호를 하고 희망을 준다는 게 그 걱정을 좀 덜어준다는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네, 그런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호라는 말을 썼어요. 1분 6초입니다. 반대 측에서 그 토론자, 첫 번째 토론자가 된 장우진입니다. 일단 그 찬성 측 분들께서는 첫 번째 이유로 정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근거 하셨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니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세 번째로는 그 인사치레 같은 것도 선의의 거짓말의 일종이니 일종이다? 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타인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신적 피해를 줄인다는 입장으로 보호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적 피해를 줄인다기보다는 그보다 더한 긍정적인 뭔가를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줄인다기보단 그 부정적인 면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줄여준다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 선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것을 내가 왜 이걸 또 말하지?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고 그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셨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이고, 예를 들어 안녕하셨어요 라던가 이런 인사 같은 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약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반대 측의 관점은 선의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이고, 첫 번째 이유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결국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결국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행위이고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나쁜 행위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며 그 거짓말이라는 그 비도덕적인 수단을 취한 순간부터 그것은 결국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그게 거짓말인 이상 그 거짓말의 특성상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하더라도 결국 계속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순간부터 결국 그 의도가 변질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전에 인사치레 선의의 거짓말이 인사치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에서 반대측 두 번째 이유에서 선의의 거짓말의 진실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거짓말은 정당화를 시킬 수 없다고 그러는데 뭐라 해야 될까? 선의의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기보다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짓말이라도 수단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뭐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1분 40초. 앞서 토론자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선이든 악이든 둘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선의와 악의는 의도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선의와 악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논제에 지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은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도 없고 상황 모면을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노선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노선도에 보면 정말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거리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알아보기 쉽게 단순화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리와 똑같이 만들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 또한 다르게 단편하게 바꾸어서 하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 덕분에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인간 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공동체 생활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관계를 끼게 된다면 그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요리를 해줬을 때 그것이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의 비록 거짓말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끝났습니다. 일단 인형 토론단에서는 두 번째 이유의 근거로 지하철 노선도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선의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타인을 속이는 행위이고 노선도가 실제 거리가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노선도를 진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짓을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뭔가 속이는 행위이고 그냥 거짓을 뭔가 썼다 해가지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약간 무리지 않을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뭐 지도도 다 거짓말이고 그렇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그냥 효율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실제보다 작게 한 것이고 뭐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적 같은 거 다 써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거리를 솔직히 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줄인 거라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왜 하필 그것을 근거로 들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지도는 실제 거리에서 축적을 해서 작게 줄여서 만든 것이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그 역 사이의 거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짧게 줄여서 만든 것이고 사용자들은 그 실제 거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의 노선도 자체가 거리를 나타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환승할 수 있고 여기 다음 역은 여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를 줄여서 아니 네. 아이고 일단 그렇다고 치고 세 번째 이유의 근거로 그 요리를 해줬을 때 맛없다고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주는 경우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기의 애인이 아니면은 남편이나 부인이 예를 들어 자기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기가 맛있다고 해줬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막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집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사회생활에서나 좀 약간 도움도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완전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단점을 모르고 그냥 맛없는데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은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때 가서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맛없는 것이 맛있다고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 또한 사회에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회사 동료라기보다는 직장 상사가 오셨을 때라던가 상사는 갑이고 뭔가 일부러 선의의 거짓말을 해줄 만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짜증나가지고 얘를 자른다던가 직장 상사가 오셨을 때는 직접 요리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직장 상사가 오셨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출장 요리를 부른다던가 그렇지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보러 받을까? 그만할게요. 3분. 장민영 토론자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서 해도 된다고 하셨고 세 번째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에서는 자신을 위한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그 상대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을 한 자신의 마음도 약간 불안하고 약간 하면 자신에게도 다행이라고 위로가 되고 상대에게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것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 맨날 선의의 거짓말만 해주다 보면 자신의 문제점도 모르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 반대측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의 두 번째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병원에 불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보호자가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괜찮다고 말을 해주다가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단점이나 노력해야 할 점을 모르고 잘했다고 해줄 경우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알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 진실된 정보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더 상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줬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거짓말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왠지 자신을 속였다는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악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칭찬 같은 선이라면 속였다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줬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보호라는 단어 선택이 약간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면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면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 2토론자가 이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여기 제 2토론자께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그쪽에 제 2토론자께서는 오히려 막
자기를 위했다는 마음으로 뭐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사람마다 다른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예의상 뭐 가식 떨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 가능성만 제시하는 거죠. 앞에 뭐가 하나 제시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단점을 모르고 그로 인해 오히려 나중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피해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아서 이건 약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유로는 그 선의의 거짓말도 결국은 거짓말이고 그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그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요. 물론 아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반대측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찬성 측 첫 번째 반박을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측에서 반대측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 본질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본질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선의의 거짓말과 그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거짓말은 뭐라 해야 될까?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선의의 거짓말은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측 의견에서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근거로 내실 때 직설적으로 말해서 받는 상처와 같이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생기는 상처를 같이 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연관성이 없어서 그 반박은 저희 생각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권리 침해가 그 알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보호를 받는 것은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또 반박해보자면 첫 번째 의견은 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상황에서 또 자신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측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는 선의와 악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수단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두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반대 측은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 59초입니다. 방금 토론자께서 저에게 답변한 것 중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자신의 위로를 하는데 쓰인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든지 약간 구체적인 예가 없어서 약간 모순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세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책 마지막 잎새처럼 담벼락에 나뭇잎을 하나 그려서 그것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살아나게 된 것처럼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선의의 거짓말로서 큰 희망을 가져다 주어서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상대방을 위해서 악의를 가지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더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좀 더 친밀한 사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분 54초입니다. 여기 4명 전부 처음 토론이지 한 명만 해봤죠. 원탕만. 네, 원탕만.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들 잘하네요. 이 정도면 아주 크게 만들어요. 자, 근데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지금 잠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조금 봐주십시오. 뭐 아직까지 졸지는 않았는데 혹시 졸지도 몰라요. 거의 이따 졸 겁니다. 그런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깨워. 자, 김혜원이가 맨 처음에 했네. 처음에 안내를 아주 잘했어요. 영어에 대한 정의도 잘했고. 맨 처음에 첫 번째 이유를 논문 들어갔죠. 첫 번째 이유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한 이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플라시보 효과, 마지막 잎새, LAT의 눈물 등등을 제시를 했어요. 자, 논증을 하는데 뭐 위주로 했어요? 사례 위주로 했죠. 사례 위주도 괜찮은데 물론 사례는 논증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한두 가지 제시합니다. 사례로 하면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물건을 어머니께 사달라고 하면서 어머니 나 그거 사주세요. 이거 집 샀고요.
강만이도 샀고요, 영희도 샀고요, 다 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되긴 되죠. 그러나 그것은 논리가 아니죠. 예증법, 예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도록 쓰고. 자, 그다음에 이영민이 이어서 장무주 했네. 이영민이가 추천은 다른 거 등등 물어봤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무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일단 뒤에도 발언했으니까 그 이야기다.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김혜원 토론입니다. 김혜원 토론자는 선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니 뭐를 차라리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응? 내가 잘못했다. 김혜원이의 교차조사에 대하여 장우주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우주. 선의 거짓말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어요? 그냥 침묵을 지켜야 그렇다는 방법이 되겠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민영 발언했죠. 장민영이가 뭐 예를 들었죠? 지하철 지도를 예를 들었어요. 지하철 지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선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지하철 지도도 선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반듯한 길도 아닌데 반듯하게 막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기발한 생각 같아요. 그것도 같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누가 그에 대한 것도 재밌게 말하던데. 장우주가 이어서 말했네. 그것은 거짓말로 볼 수 없습니다. 장우주 말도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기 위한 거였어요?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죠.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성을 위한 것이다.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민영이가 말할 때 민영이 말이 아주 기발났어요. 지도도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번째인 것만이 아니다. 이형민이 말했네. 선의 거짓말로 불치병 뭐뭐라 말했는데 고칠 기회를 안 준 것이다. 오히려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 고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고 알 권리를 빼앗아 버린 거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선의 거짓말 해가지고 모른 채로 행복하게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알았더라면 노력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네. 그러니까 이영민이 말도 맞죠. 자, 다들 아주 재밌는 생각들을 열심히 해왔네요. 전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몇 시 시작했었죠? 네. 처음 하는 것 치고 상당히 발언도 할 만큼 했어요. 물론 채우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고. 박수. 자, 10분 쉬었다 하겠어요.